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사자성어, 이런 말이 있죠. 아무 관계도 없는 데에 마치 공교롭게도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경우를 당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가까이 되는데 한미 간의 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서 참으로 답답하다. 본인 이재명은 물론이겠고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빠르게 만나서 양국이 친밀하고 굳건한 동맹 관계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두 나라의 정상이 언제 만날지 아직도 확실한 만남과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많이들 불안해하고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쿠바와 브라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기 때문에 충격의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러한 정치 불안 속에서 지난주 미국에서 남미의 경제 대국인 브라질의 현직 대법관의 미국 입국을 거부한다라고 발표하자 전 세계가 충격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입국 거부를 당할 나라는 누구일까? 어느 나라가 희생양이 될까? 지난번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바의 대통령 미국 입국을 불허한다, 금한다. 물론 쿠바의 내각 포함해서 그런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었죠.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브라질에게는 관세 50%의 부과와 함께 이거 악재 중에 악재죠. 루비오 장관은 모라에스 대법관회가 그 가족들에게 직계 가족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모레이스가 선거 의혹을 제기한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택 연금과 함께 전자 발찌를 끼우고 SNS를 통해서 외교 접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현직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미국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루비오는 트럼프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검열한 외국인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트럼프의 얘기죠. 트럼프는 브라질 국민들 기본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도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 따라서 미국은 브라질에게 관세 50% 부과와 함께 현직 대법관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그렇다면 브라질의 한 제재로 끝날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미국 입국 금지에 쿠바와 브라질에 이어서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심각성은 대단히 크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 전문가들이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를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고 흡사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처지에 트럼프의 한 측근이죠. 우리나라에까지 왔었던 모스탄 전 대사. 한국과 브라질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유사한 대응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대응 자체가 아주 정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대단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유사한 비슷한 대응을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정당화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치 현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한미 정상들이 만나도 벌써 만나서야 하지요. 일정상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만나는 일정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만남이나 일정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특사 파견을 시도했던 것이죠. 우방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게 보냈지만은 문전박대만 당하고 만남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외교적인 망신입니까? 김종인도 미국 특사로 내정이 됐었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대타로 박용만을 내세웠지만은 특사인 박용만이 출발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국내에 머물고 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특사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사라는 사람은 어떠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상대국 정상에게 전하는 대단히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자가 바로 특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우도 일반 예우가 아니라 특별한 예우 속에서 아주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것이 특사에 대한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로 양국 간의 일정을 소화시키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갔던 추미애, 프랑스에 갔던 강금실이 총리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뭐 하러 간 것입니까? 빈손으로 친서를 문 앞에다 던져주고 왔다. 이거 망신 중에 망신. 이런 망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전 약속하고 떠나는 것이 특사의 임무 기본인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외교력의 부재를 나타낸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권을 상대 우방 국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쿠바에서 브라질에 외교상 아주 처참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거 남의 나라 일이다. 팔짱 끼고 쳐다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죠.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니까 지난 25일에 2+2 통상회담을 우리가 갖기로 했었지요. 관세 협정과 함께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될 그 재무장관과의 회담 2+2 4명이 만나서 통상회담을 갖기로 25일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전날 출발하려는 우리 부총리에게 회담 없다. 내일 만나면 취소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지 못했던 그런 끔찍한 외교적 망신인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과거에 있었나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입국 금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거리고 섬뜩하지요. 송곳을 찌르는 아주 아픈 충격의 소리만이 들리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는 정말 발에 불이 날 정도로 그야말로 외국 정상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정상회담하러 외국을 찾아다녀야 할 텐데 정말 이재명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다음 어떤 나라에게 입국 금지와 함께 관세 폭탄을 내릴 것인가? 그것이 최대 우리의 관심이었는데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가 누가 올 것인가?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트럼프는 고든 창과 모스탄, 미셸 스틸, 우리나라 서울에서 태어난 박은주 씨, 지금 미 연방하원 의원인 미셸 스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었죠. 아그레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재명에게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마음이 편할까? 이재명이 대표 시절에 주한 중국 대사죠. 싱하임을 만나서 공손하게 15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나왔다고 해서 세간의 비난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한 말이 쉐쉐, 쉐쉐 이재명. 그래서 비웃고 비난을 받았던 것 기억나십니까? 태평양이 잔잔한 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태평양입니다. 한국과 미국 많이 떨어져 있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평화롭다 해서 붙여진 것이 태평양인데 한미 간의 파고는 결코 잔잔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7월을 보내는 마무리 짓는 날이죠. 7월 31일. 어느 시인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지만은 7월을 마무리 짓는 그 첫날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날씨처럼 무덥고 짜증나면서도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